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 발생으로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시청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풍수도반 여러분 잘 지냈었죠? 자, 오늘은 권력지향자들의 생가터에 대한 공통점. 자, 요즘이 또 대권주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울에 내노라 하는 풍수가들이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를 봐도 뭐 대통령 주자 중에 산소 손 안 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풍수가들이 바쁜 시기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나라 때입니다. 황제 택경이라는 풍수책이 있었어요. 당나라 때. 이것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생가터와 묘터 중에 주인공에게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집터, 묘터,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자,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오. 집터와 묘터, 어느 것이 더 좋아야 되는가?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덤이 좋고 집터가 좋다. 이런 경우는 자손들이 영화를 누리고 부귀한다. 아주 좋죠? 예, 아주 굿입니다. 자, 집터는 좋고, 묘는 나쁘다. 집터는 좋고, 여기는 우리 생각 좀 해봐야 될 문제들이죠. 이 후손들 어떻게 되냐. 벼슬 길은 좋고, 먹을 것도 걱정이 없다. 이거 괜찮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무덤은 좋은데 집터가 흉하면 자손들이 편안하지만 먹을 것이 없다. 좀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보면 어때요? 집터가 묘토보다 더 중요하다. 집터가 묘토보다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묘도 나쁘고 집터도 나쁘다. 그럼 자손은 타양살이의 절손이 된다. 고생한다. 안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터가 이 묘토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거예요. 벼슬길도 좋고, 묵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집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과 뜻을 둔 사람들은 집터가 풍수적인가 아닌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태어날부터 부유했던 윤보선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집 충청도 옥천에 있죠. 집은 풍수지리적인 생각으로 다듬어 놓은 풍수지리적인 명당터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아주 좋다. 자, 우리 김영삼 그 전 대통령 보면 집이 거제에 있죠. 대통령의 집터는 마을의 한가운데 부호들의 가문과 같이 고전적인 명당의 조건에 합치하는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자, 반대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온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과 또 전두환 대통령 합천 율곡이죠. 그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인재, 노무현 대통령 등의 집터는 중심부가 아닌 마을 감사부는 청룡 또는 백호의 끝자락이나 갓집으로 박정희 대통령 생각으로 산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요 끝에 집이 요래 지났습니다. 집을. 만약에 여기 없었으면 바람이 엄청나게 치겠죠. 그러면 이거 사람이 뜻을 못 이루는데 여기가 딱 이렇게 막아 있다, 집터가. 그래서 옆에서 바람이 아무리 쳐도 이 집터는 편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끝자락이나 갓집으로 마을 변방에 있어서 풍수적으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한다. 자, 풍수적으로 갓집이라도 길지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또 흉지면 바람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수, 물과 바람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풍수입니다. 자, 그러나 끝집이라도 이들의 공통점은 풍수지리에서 명당의 요건인 내룡이 분명하게
또 산줄기의 기맥을 능선을 따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계 주변의 산들이 토성산, 우리 흔히 일장문성이라고 하죠. 이 일장문성은 우리가 군왕지처라 그럽니다. 임금이 나는 자리라. 그래서 토산이 깔고 있는 자리에는 임금이 난다. 그런 동네. 또 금성산, 이거는 부자. 이런 것들이 감싸주고 있더라. 자, 양택집터의 방이, 또 대문과 안방, 대문과 화장실 등의 기둥방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분들은 양택 풍수의 이론인 동사태, 서사태도 고려하지 않은 혼합형. 동서사태가 서기다를 얘기했다. 물론 보수를 하면서 달라졌을지는 모르지만 윤보선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는 터도 좋고 방위도 좋더라. 터도 좋고 방위도 좋고. 그래서 모두가 어울리게 되어 있다. 자, 권력 지향자들은 종교와 관계없이 기독교인 윤보선, 김대중, 김영삼, 불교 전두환, 노태우 들도 풍수지리를 선언했고 모두가 이장을 하여 이 이장지는 모두 명당이라 할 수 있다. 또 둘러싸고 있는 사객에는 토성 우리 일장문성이라고 그러죠. 금성은 부봉, 또 목성은 문필봉으로 있어 풍수적인 면에 큰 특징이 있다. 집터와 묘터가 어느 것이 좋은지 황제 태경을 믿을 것은 아니고 풍수적으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얘기진다. 산에 대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문필봉 요렇게 분모양, 자, 화산 불꽃 모양 산이 이렇다. 토성산 산이 이래 생겼거나 또는 이렇게 생겼 또는 이렇게 생겼 이런 것을 우리가 토성, 일장문성. 자, 금성은 그냥 이렇게 종 엎어 놓은 모양이다. 또 수산은 산이 봉우리가 이렇게 물결처럼 이어가는 것을 수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자와 향은 어떻게 정할까? 우리 집을 놓든지 산소에 묘를 쓰든지 이 자향 어떻게 놓을래? 그죠? 대다수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자, 풍수 지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방위 그리고 사람의 네 가지로 붙다. 자, 풍수 지리에서 복잡다단한 이론들이 난무하는 부분이 이 방이다. 즉 자양이다. 자, 각 방위마다 공유한 기가 존재하고 주택이나 몇 자리의 영향에 따라 서로 다른 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각 방위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위의 기가 더 좋고 어떤 방위의 기가 더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자, 무덤이나 주택의 자양은 인간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산줄기의 흐름에 따라 자양은 이미 정해졌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산이 이제 이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 산소도 왜요? 요래가 이렇게 보고 서는 겁니다. 사람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다리를. 그럼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럼 이 산소에 밖에 자양을 놔야 되지. 이 자양을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산소를 이래 쓰겠다. 이렇게. 이래 쓰는 사람도 있겠죠? 머리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발이 이래. 그럼 이 산에 내려오는 기에 이거를 역행하는 거예요. 순행하는 것을 찾아요. 그래서 자양은 이미 자연에서 정해져 있다.
자, 다시 말해 산줄기나 기맥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짙어 묘토를 정하면 된다. 그래서 산줄기 방향을 보고 상주나 집주인 스스로가 아늑하고 포근하다고 생각되는 자리.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자리들이 보면 우리 산에서 묘토할 때 보면 그 산짐승들이 먹이를 잡아 먹는 그런 자리들을 보면 편안한 자리들이 많습니다. 우리 산 타다 보면 이렇게 털 같은 게, 이렇게 짐승들 털 같은 거 있죠. 또 짐승들 대소변을 봐오는 자리. 그런 자리들이 되게 아늑하고 포근한 이런 자리가 많습니다. 또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 생각되는 자리. 또 주변 국세가 좋다고 생각되는 자리. 이런데 묘자리나 집터를 정하다. 자, 물론 진혈, 명당이 있는 경우 그 모습과 모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곳에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소 같은 것도 산에 이래 내려다 둥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배가 만들어지고 또 산이 이렇게 가죠. 이래 있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 이렇게 이제 모셔야 된다. 자, 풍수 지리서 중에 자양과 정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놓았는데 여러 책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아. 자, 우선 첫째,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안산이죠. 안산을 어디로 할 것이냐 많이 이야기되는 방법. 무덤 앞에서 보는 안산 조산의 봉우리와 무덤의 방향을 요런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덤을 여기 있다. 요 앞에 산이 좋은 거 있어요. 요거하고 일치시켜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산정렬법이라 그래요. 안산을 보고 별을 맞춘다. 자연을 맞춘다. 자, 두 번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와 어디로 가느냐. 물을 보고 진다. 그래서 자양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수입향, 물을 의지해서 입향한다. 자, 셋째, 소구리 명당과 같이 산줄기를 따라가다가 90도로 꺾이면서 혈이 맺는 경우, 이걸 풍수용어로 횡룡길. 자, 횡룡길을 설명하면 산이 이래 갑니다. 가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산들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도로예요. 도로. 그럼 여기 묘를 이렇게 산다. 그래서 이거는 가다가 가로로 꺾었다가 요는 거를 횡룡, 결렬 또는 행농, 입수용이라 한다. 자, 그러면 혈 뒤에 공허한 부분을 비보, 즉 비통에 지탱해 주는 것을 기산이나 낙산을 묻은 걸 지금 이건 또 뭔 소리냐. 자, 그러면은 산에 여기서 한 개만 내려가는 거 산에 맥이 이렇게 두 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넘어가는데 행룡으로 뻗는 데는 반드시 요가 동그리하게 이제 산 정상에 있어요. 요걸 우리가 이제 기성이라고 해요. 기성. 자, 그 다음에 이 밖에 바로 뒤에서 또 받쳐주는 산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낙산이라 한다. 낙산. 그래서 행룡으로 뻗을 때는 이렇게 계곡으로 이렇게 뻗은 자리를 못 써요. 못 쓰고 반드시 뒤에 요래 봉우리가 있던가 아니면 자체 요래 봉우리가 있던가. 이 기성이고 이게 낙산이다. 자, 넷째, 산줄기가 마지막 멈출 때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가를 보고 그 방향으로 자양을 정하는 방법.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자연정렬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풍수가들이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연 잠수 방법도 다를 수가 있어요. 자, 풍수가 직관들은 자신이 배운 것에 따라
어떤 특정한 방법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렇게 자양 정하는 방법이 다양해진 것은 각 지방의 산세가 다르다. 그래서 명당은 전후좌우에 둘러싸고 있는 산들의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무게중심.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산에 내려오다가 이렇게 가면은 딱 중심이 돼. 여기에 이제 청룡, 백호, 이것도 다 중심이 된다. 주산, 청룡, 백호, 안산, 조산을 10자로 끊어놓고 그 무게 중심에 혈이 위치하면 되는 것이다. 위의 4가지 방법, 그 밖의 방법들도 모두 무게 중심을 찾으려는 노력의 다양한 표현들이다. 자, 산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평야. 이것은 어디가 주산이고 어디가 앞산이고 주산이고 안산이고 또는 앞산 뒤산이 모른다. 자, 예를 들어가 산 바로 밑에 이래 사는 사람들은 이 주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 생기는 거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요렇게 도시 중앙에 사는 사람, 대구로 보면 이게 앞산이고, 자, 예를 들어 이게 804이다. 자, 그러면은 이 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이 산이 804이고 여기가 앞산인 줄 알아요. 시내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 이거는 어느 거를 이걸 주산으로 하느냐, 이걸 주산으로 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어느 것을 안산으로 하느냐 찾기가 어렵다. 찾기가.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물의 흐르는 방향을 보아라. 그러면 산줄기의 방향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 가는 쪽으로 산이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 가는 쪽으로 산이 움직인다. 그거 보면 이제 앞뒤가 있다. 자, 평야가 많은 전라도에는 물을 중시한. 그래서 이기로운 풍수가 강천을 보이는 것도. 그래서 되게 이 전라도 쪽에는 무덤이 동그래요, 찐방처럼. 왜냐하면 뒤에 길을 받는 그게 없어요. 산이 없다 보네. 근데 경상도로 오면은 표가 좀 짤쭉해요. 요거랑 끝에 용미가 달려 있어요. 용미가. 그러면 이거는 산의 길을 여기로 흡수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산 모양이 분명한 곳에서는 물길이나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산줄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다 멈춘가를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도 산도 이렇게 산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어디서 산이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 보면. 그때도 가급적이면 물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 봅니다. 자, 경상도 지방은 산모양이 이제 쩔쭉하죠, 묘가. 산 모양이나 산줄기 흐름을 중시하는 경기로운 풍수가 발라.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다. 다시 말해, 이기풍수론이나 경기풍수에서는 지형이나 산세에 유용하게 서 있는 것이지 그 본질은 같다. 찾는 본질은 같다. 그래서 지구상의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에는 동남향 내지 남향이 좋다. 이거는 이제 햇빛 따라 지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동남향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북소풍이 부니까. 그래서 남향보다는 동남향이 낫다. 당대 최고의 풍수사들은 자향의 기술을 말하였으되 그 의의는 논하지 못했다. 자향수법에 관한 몇 줄의 글로 확신도 없고 그에 따른다면 몹시 위험한 어떤 자리를 정하기 위해 자향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반드시 24 기륭방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덤이나 주택의 자향을 정함에 있어 지구 풍수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산줄기가 흘러오는 방향을 보아라. 그럼 어디가 앞뒤인지를 알 수 있다. 그것도 안 되면 물을 보라. 물을 보라. 그리고 나서도 불안하면은 전후 좌우 주변 산들 가운데 저 무게 중심에 있는지를 살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길을 느끼는 일. 이는 마음으로 길을 살펴 동기가 감응할 수 있는 곳이라 해야 된다. 즉 자신의 마음 함께 그 사람의 땅의 기가 그 방위와 일치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포근하고 아늑하고 양지 바른 곳, 짐승들이 먹이를 잡아먹는 고는 자리, 이런 곳이 좋다. 그래서 이런 곳을 취하면 좋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